네, 오늘은 교육사상학교 함스큰의 CR 교육론, CR의 뜻과 교육의 깨달음입니다. 본 강좌의 대중화를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이십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함석헌 선생님은 늘 한복과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고 박정희 군사정권과 싸운 저항경 야인으로 알려져 있고 비폭력 저항주의자 또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고 오산학교 교사도 지내셨고 그리고 이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서 무교주의자 대부분이 평화주의자들이 많죠. 그렇게 됐고 저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데올로기 반공을 못 가리키고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개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올라갔고 함석헌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떻게 또 만나셨습니까? 칸트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학생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나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처음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냥 철학 교수가 아니라 철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배웠던 내가 이제 전공을 한 칸트 보니까 남을 이어가더라고요. 철학자가 되는 게 자기가 중불나게 혼자 잘나서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철학자가 되는 게 무슨 대단한 천재나 영재라서 되는 게 아니고 동시대의 선대를 반드시 이어가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정신을. 예, 그래서 동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함께. 배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자기가 철학자가 되는 과정이다. 그게 철학이고. 예.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이어가야 되나?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누구 아니에요? 그건 우리 현실하고 달라요. 그때가 몇 년도? 그때가 92년이죠. 92년. 92년에 이제 학교만 치고 올 때.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20세기에는 철학자가 없다라고 배웠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무슨 철학자가 있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없어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칸트가 이어갔던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크리스찬 볼프라고 대개의 철학 교육에서는 이름도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칸트 전체의 철학 체계가 볼프 없으면 그게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이제 이렇게 그럼 나는 누구를 이어가야 되나?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함석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함석헌을 발견한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가 철학의 민중성입니다. 민중성. 네. 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철학이 지금까지는 전부 양반의 철학이거나 시민 또는 귀족의 철학이에요. 그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식민지 노예가 언감생심 철학 그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석헌도 철학을 할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교육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건 정말 나한테 너무 사치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그 이제 철학자의 길을 걸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 그분의 어떤 그 존재의 뿌리 자체가 자유로운 시민 또는 어떤 지배계급 이런 게 아니고 시민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어떤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서양과 동양의 모든 전통적인 철학과는 다른 출발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철학이 민중적이니까 당연히 진보적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철학의 진보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모범을 함석헌에서 봤고요. 세 번째가 철학의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자기인식이다. 남의 책 읽고 제가 칸트를 전공했고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거 아무리 위대한 줄 알죠. 저거. 그건 바로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건
결국은 자기 인식을 위한 사다리인 거예요. 아, 그걸 함석헌이 너무나 뚜렷하게 이제 가지고 일깨워줬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저 속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함석헌을 만나게 되었겠지만 그 세 가지가 저한테 또렷하게 함석헌을 통해서 이제 대자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처음 시작부터 청산유수로 얘기를 잘 풀어가고 계십니다. 함 선생님은 오선학교 평생 스승으로 남방 이승훈, 도선한 장어, 고당 조만신을 만난 것을 자랑하면서 모셨고 일본에 유학하여 무교주의자 평화운동 우찌무라 만난 것과 계를 같이 할 정도로 추앙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하여 김치연산하는 조선기독교 운동을 펼친 김교신의 성서조선 발간 사업을 돕다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김교신 성서로 본 성서조선 피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같이 구속돼 1년 동안 감옥 생활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간략하게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첫째로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뜻으로 본 역사책. 역사책인데 맞습니다. 역사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한 역사책이 아니고요. 그건 역사학자의 몫입니다. 함석헌도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함석헌이 쓴 역사책은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탐구한 역사책이 아니고요. 그 연구의 바탕 위에서 역사의 의미를 물은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책입니다. 역사 철학. 그 책이. 그런데 역사 철학하면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크게 두 사람 이름을 꼽습니다.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두 번째가 이제 해겔의 역사 철학가입니다. 근데 이거 둘하고 이제 비슷하면서도 이제 다른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 두 사람의 역사 철학은 원필진 보편사에 대한 역사 철학입니다. 근데 그게 보편사라고 하지만 다소 위선적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보편적이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스스로. 서양 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웃기는 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석헌의 역사 철학은 한국사, 그러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함석헌은 역사 철학을 가지고서 내가 이걸 가지고 보편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않고 겸손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온 나와 내 조상들이 살아온 내 뿌리가 그 속에 있는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우리 역사의 뜻을 물으면 그게 세계사의 뜻을 묻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국 역사의 뜻을 묻는데 여기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역사의 본질이 해겔의 경우에는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자유의 실현의 과정입니다. 자유의 진보, 실현이 진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함석헌은 고난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는 고난의 역사인데 이분이 그 역사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건 고난의 뜻을 물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시절 식민지 시대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았겠어요? 함석헌이 물었던 것이 그 고난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묻고 그것을 같이 생각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책이 뜻으로 온 한국 역사입니다. 섭리사관하고 이제 그 섭리사관을 잘못 말하면 저는 섭리사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섭리사관은 신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함석헌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네가 물어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뜻이라고 하는 건 뭐 절대 이성이, 절대 정신이 또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서양의 아류예요. 그건 서양적인 역사 철학이고 그러면 제가 아무런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해겔이 이미 다 말해놓은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수긍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뜻은 네가 잡으면 있는 거고 네가 안 잡으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실존적인 거라고도 또 다른 게 실존적인 절대적인 주체성인데 함성어는 만남입니다. CR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CR이 무엇인지 CR 사상과 함께하고 CR도 연결돼서 CR 교육사상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CR은 다석 유현모 선생님이 대학을 번역하실 때 그 저기 대학 시도는 그 제명명당하고 제신민하고 지어지선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신민 또는 친민이라고 할 때 그 민을 그 저기 CR로 번역하신 거예요. 아 민을. 예.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왕조 시대의 피지배 계급의 그렇죠. 그 어떤 계급 의식이 묻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계급적인 문맥으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본래적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CR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전통적인 CR과 말하고도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씨앗하고 알하고 이게 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이제 그걸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세 직관적으로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CR 뭐 국어사전 안 찾아봐도 CR이면 대충 씨앗하고 사투리의 CR부터 쓰니까요. 저는 씨앗은 놈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지각이나 어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속도다. 그런 뜻으로 속었다라고 하는 게 뭐 씨알이 없다. 뭐 이런 하고 비슷한 식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중의 일상 언어적인 토대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주조해내신 용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함생님이 가지고 와서 CR에서 이제 계속 쓰시면서 그 이제 자기 스승의 어떤 그 다석 선생님 용어법을 물려받아서 이제 쓰시다가 CR의 소리를 창간하실 때 1971년이죠. 그때 그 R 할 때 그 R에서 R을 아래아자로 바꾸셨어요. 아래쪽 점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시각적으로 뭔가 표상적으로 그 이응은 하늘을 가리키고 하늘. 그 다음에 아래 그 중심은 정신 어떤 자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을 받치면 불꽃처럼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걸 약간 형상미. 형상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CR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어떤 본래적인 인간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간이냐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절대자 또는 전체를 의미하고 점을 찍은 건 우주. 점을 찍은 건 자아입니다. 나예요. 그리고 이제 리을이라고 하는 건 그 둘 사이의 역동적인 만남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름지기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내면의 주체성, 자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고립된 개별성이 아니고요 전체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신치호 사상하고도 그 아와 비와 연결되겠는데? 아와 비와의 이제 투쟁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적대적인 관계를 많이 강조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아와 비와의 투쟁이니까요. 근데 함선의 경우에는 나와 함선이 하나님을 말뜻 풀이를 할 때 한아라고 풀이합니다. 한아 또는 한나 이때 한이라고 하는 건 큰 나입니다. 큰 나. 아라고 할 때 나아자고 한자로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건 그냥 나. 이 작은 나가 아니고 큰 나다라고 해서 한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쪽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전체로서의 나. 뭐 이쪽에 있는 건 개별자로서의 나인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만남 속에 있는 존재가 CR입니다. 그게 알이에요. 그 알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자기 속에 품어 아는, 그러니까 그 CR이라고 하는 것 속에 씨앗 속에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의 씨앗 또는 하나의 알 속에 사실 우주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 생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CR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속에 우주를 품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씨앗이나 알이라고 하는 건 직자적으로는 우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대자적으로 그것을 의식한 존재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걸 자각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내가 전체다라고 자각할 수 있는 그 대자적
자기 의식의 존재는 오직 인간만이 우주 내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CR이라고 하는 게 예. 전체를 내 속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깨어난 존재가 그게 CR입니다. CR이다. 네. 그 CR이 이제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선택해서 발현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예. 세상을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고난의 일상이겠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세계를 품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를 품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전체의 고통을 내가 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세계의 순환을 내 순환으로 이렇게 껴안는 게 사실 함성건이 저기 뜻으로 보면 한국 역사에서 고난자로의 자기 의식이라고 말한 게 그겁니다. 하이데크의 던지진 존재를 상상하게 되는 제가 오늘 아는 책에서 정했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던지진 존재가 이제 던지는 이제 귀투와 투사가 돼야 되니까 그 긴장 관계도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 야 그러면 앞에 말씀도 빠졌네. CR은 됐는데 CR 교육론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이 인간성의 자기 실현이잖아요. 예. 그 인간만이 이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이제 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이 뭔가의 사람 되문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씨가 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껍데기로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알이 들지 않은 제 쭉정이들도 세상에 그 밭에 가면 많잖아요. 논에 가면. 정신에 영혼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예. 그 알이 드는 건 자기 인간이 결국 CR이 되는 거고, CR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개인, 나 자아, 개별자 속에 전체를 껴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포용하는 거네. 예, 돕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은 그런 정신이 없다 이거죠. 없죠. 날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신자유도 근거로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개인의 좋게 말하면 개인의 자기 실현. 엄밀진 개인의 자기 실현인데 실은 그건 개인의 욕망의 추구. 세계 정신도 없는. 그건 소외된 인간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자. 그리고 인간성의 본래성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게 그런 메시지야.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함선님 CR 사상의 신인 한국 교육에 대한 함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또 학부모의 민원성 폭언 때면서 요새 교사들이 상복 입고 항상 토요일마다 모이고 뭐 오늘도 모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함선이 살아 계신다면 오늘의 교사들의 사태라든가 교육의 사태, 또 우리 김상훈 교수님은 오랫동안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 외쳐오시기 때문에 남들은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역시 강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생님의 교육 사상이 중요한 건 사실 함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크게 새로운 건 없어요. 물론 중요하게 새로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아껴놨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한국 교육의 본래성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본래성 상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교육의 본래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것 자체를 모릅니다. 이래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돌아갈 수 있는데 알면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 반대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면 방향을 다시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라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진정성을 상실해버렸네. 그건 상실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무지의 자각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의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교육이 바로 된 교육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수월성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만 수월성 그건 이제는 AI가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수월성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는 인간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골치 아프게 애들 가르칩니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로봇 연구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로봇한테 맡기는 게 실제로 기술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는 교육이 그런 걸 위해 있는 거다라고 인적 자원을 탁월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있는 게 교육이라고 한다면 교육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예산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거 보고 계시는 뭐 부잣집 저기 그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왕의 적을 타고났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공교육 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왜 자꾸 찌질하게 자꾸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원래 서양의 유럽의 귀족 교육은 가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 피히테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다 가정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돈 많이 주면 가정교사로 제가 갈 테니까 저한테 돈 주세요. 네, 다 초를 키워줄게. 아니 뭐가 말이지 공교에게 와서 내 자식을 특별하게 공교육은 보편교육을 위해서 국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 자식 특별하게 키워달라고 그러면서 왜 학교 보내요? 집에서 키워야지. 맞아요. 예? 이 사람들이 아주 이 짝퉁 귀족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공교육이 자격만 풀려가지고 졸업장 따고. 왜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 와서 이게 연못 부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교육이 뭘 위해서 있는 건지, 특히 국가예산 쓰는 공교육이 뭘 위해서 있는 건지도 모르는 위인들이 아니 엉뚱한 데 와가지고 내 자식 뭐 특별히 키워달라고. 그거는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장가나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형들이 더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다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 정치인 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 쓰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 철학과 제자들 중에 훌륭한 가정교사 자질을 가진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아니 이제 순수학문하는 지금 인문학 학원 나온 학생들 중에 또는 자연과학고 나온 학생들 중에 여러분들 원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가정교사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아 이거 학교에 와가지고 특별 대접을 자꾸 요구해요. 그래서 제발 좀 그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저 귀족으로 사시고 싶으면 옛날 귀족들처럼 제대로 좀 귀족적으로 사세요. 그렇게 귀족이 교양이 없어요. 그 교양 없이 무시지 말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성 상실했어요. 오늘 전남대 김상문 교수님 모시가지고 오랜만에 저하고 한 20년에 만나니까 아주 그냥 그 친구처럼 동료처럼 따뜻하게 서로 심턴하게 속에 밀린 얘기가 그 속에 솔솔솔 풀려가지고 철학적 대화를 한 것 같고요. 하면서 그걸 통해서 오늘 김상문 교수님과 다시 만나게 된 영광이고요. 이 시대에 진짜 함석헌 선생을 다시 보게 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 문명을 바라보는 눈, 인간을 바라보는 눈, 권력을 바라보는 눈, 국가를 바라보는 눈, 또 세계 시민주의에 관한 평화를 바라보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함석헌 선생을 찾아가는, 다시 회복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